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자, 오늘은 주제 17입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살펴볼 것이냐.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인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제국 얘기를 할 건데,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광무개혁의 내용에는 또 어떤 게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지향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10년 정도 조선의 정치를 좌우했던 흥선대원군 여러 가지 개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통상주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었다.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고요. 1876년도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다.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조선 정부는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는데 반발이 세 군데에서 오게 됩니다. 빵, 빵, 빵. 그중에 첫 번째 반발은 양반 유생들에 의한 위정척사 운동. 두 번째 반발은요,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에 의한 이모군란. 세 번째는 급진개화파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1884년도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자, 여러분, 갑신정변 이후에 정확히 10년 후에 1894년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의 상당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갑오을미 개혁에 또 반영이 됐다. 자, 이 갑오을미 개혁 어떻게 되죠? 결국에 그렇죠.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모든 개혁이 중단된다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아관 파천이 뭔가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거예요. 야반도주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개혁을 중단시킨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한 나라의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공짜로? 노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광산 좋다며 광산 하나 줘봐. 우리가 철도 놓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권을 침탈하는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러시아한테 광산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일본 뭐 등등등 서구 열강들이 그러면은 나도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씩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만 주지 않고요. 러시아한테 하나를 주는 순간 나머지 나라들도 자동적으로 이 이권을 적용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러시아한테만 줬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자동적으로 그 이권을 자기네들도 가져갔을까요? 그렇죠.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최혜국 대우 조항에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권 하나를 빼앗기면은 나머지 나라들한테도 다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쯤 해가지고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의 망명 갔던 서재필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요. 독립문을 세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로 독립협회를 1896년도에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문을 만들기 위한 성금을 내면은 누구나 독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인 그런 대중 이제 단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문이 독립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뭔가 기둥이 두 개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예전에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에요.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앞에다가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독립의 의미를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독립하면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 독립문에 나와 있는 이 독립 있죠? 요거는 청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호선 타고 가다 보면요. 독립문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독립문, 여기는 영음문 그 기둥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독립협회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왜 어려울까? 이권 침탈이 너무 심하다. 그럼 이권 침탈은 왜 심한가? 우리나라 임금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제 또 건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중들을 계몽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자,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자, 요 비슷한 시기에 결국 고종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경복궁 원래 머물렀던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러시아 공사관이랑 굉장히 가까운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부터 나는 조선의 왕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니라 라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독립협회의 활동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요, 먼저 계몽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주 국권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자유민권 운동으로서 신체 자유권, 재산권 뭐 등등등을 또 이제 보장해 달라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위해서 정치 개혁까지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좀 특기할 만한 것이 바로 서양식 의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 여러분들 수능 뭐 모의고사 선택지에는 근대적 의회 설립을 지향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의회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의회를 세우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000명이나 모인 대중 집회를 열기도 하는데 뭐 실제로 10,000명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성과도 있었어요. 러시아의 내정 간섭, 그다음에 이권 요구를 규탄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때 당시에 부산의 저령도를 빌려줘. 조차해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요구를 저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나아가서 이번에는 정부 관리까지도 집회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민공동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아까는 그냥 민중들 플러스 관리들까지 이제 집회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치적 개혁에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결의가 됐던 문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헌의 6조예요. 헌의. 이게 뭐냐면은 건의문을 헌납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바로 이 당시에 황제였던 고종에게 바치는 6가지 건의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건의문을 고종은 받아들였을까요? 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요. 이 중추원이라는 자문 기구를 서양식 의회 기능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반포를 합니다. 누가요? 고종이요. 그게 바로 중추원 관제 또는 중추원 신관제, 새로운 관제다. 이런 얘기예요. 관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중추원의 구성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열었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민간인들만. 자, 그러다가 이제 관리까지 포함해서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고종에게 바칠 6가지 건의문을 만들고 요걸 고종에게 바쳤더니 고종이 오케이 알겠어. 너네 뭘 원해? 아, 우리는요. 정치를 의회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있던 자문단체였던 중추원을 의회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그 어떻게 할까?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까? 그래서 반포된 게 중추원 신관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려운데 사실 스토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양식 의회 기능이 도입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위기감을 느꼈느냐? 바로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보수 세력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왠지 권력을 빼앗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정 음모론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거는 임금님 없는 공화정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임금님은 그대로 있지만 약간 의회 정도만 도입을 합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 시스템으로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이 보수 세력은 음모를 펼치는 거죠. 임금님, 고종 임금님, 쟤네들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엔 임금님 쫓아내고 공화정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 쟤네들 해산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고종이 군대와 황국협회라는 보부상 단체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독립협회를 공격을 해서 결국에 독립협회가 1898년에 2년 만에 해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죠. 처음에는 고종이랑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이 음모에 빠져든 고종에 의해서 해산당하는 강제 해산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대한제국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897년도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요.
덕수궁 앞에 있는 환구단에서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환구단, 그 옆에 황궁우인데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황구단은 일제에 의해서 헐렸고, 요 황궁우 옆에 있는 황궁우는 여전히 그 시청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가볼 일 있으면 한번 구경 가보면은 좋겠네요. 대한제국, 자, 황제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려고 했었다. 요거 한 가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사무를 이 황제가 독점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다음 해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합니다. 대한국 국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모든 권력은 황제, 고종 황제에게 있다라면서 전제군주제를 지향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5쪽에 대한국 국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면은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기,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됐던 모든 개혁을 그냥 묶어서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광무개혁의 원칙은 구본신참여, 구본, 옛 구자잖아요. 옛 것을 근본, 본으로 삼고, 새로울 신자잖아요.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옛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것은 뭐 기술 정도만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온건 계약파의 동도서기론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전지계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양전이라는 거는 토지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토지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고 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줄을 그어주고 조사를 하고 나서요. 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땅 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 땅 문서를 지계라고 불러요. 땅 지자, 문서 계자죠. 자, 그래서 양전지계 사업의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도 같이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상공업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개혁을 추진했고요. 전차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실업학교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이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좀 경제 발전에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정치 체제를 바꾸는 노력은 없었고 오히려 권력을 황제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대한제국이다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정리가 잘 됩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